박 대통령의 개헌 논의 불가 표명, 대통령의 국회 간섭이 정쟁의 원인이 된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 개헌 논의가 부적절하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개헌이라는 것이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한번 시작하면 블랙홀 같아 모두 빠져들어서 여유를 못 낸다. 이렇게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에 152명이 참여하고 있고, 오늘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231명의 국회의원이 개헌에 찬성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개헌 논의를 비난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일입니다. 이러니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헌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가 헌법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더구나 개헌의 필요성은 1987년 개헌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여야의 중진과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시대 변화에 따른 개헌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을 대통령이 응원하기는커녕 정치적 색안경을 끼고 무조건 안 된다고 비판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적절한 발언이 아닙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를 간섭하고 지시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오더를 내리면 정쟁과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국회의 진지한 개헌 논의에 대해 지켜봐 주시고 의견을 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일본 헌법 제9조에 노벨 평화상을 주자 군대 보유 및 전쟁을 금지한 일본 헌법 9조가 올해 노벨 평화상 유력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주부 다카스 나오미 씨가 아이들에게 전쟁하는 국가를 물려줄 수 없다며 평화헌법 노벨 평화상 수상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마침내 278번째 노벨상 후보가 된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본 헌법 9조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오죽하면 일본 헌법 9조에 노벨상을 주자는 의견이 나왔겠습니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일본 정부가 군국주의의 망령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 왜곡을 일삼고 과거를 부정하며 평화헌법을 폐기하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3일 일본이 국가적인 성노예를 삼았다는 근거 없는 중상이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망언을 또다시 쏟아냈습니다. 세계 모든 국가가 군 위안부 만행에 대해 반성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노 담화마저 부정하더니 아베 총리는 이제는 부끄럼 따위는 잊은 모양입니다. 아베 총리는 자국 헌법 제9조가 노벨 평화상의 유력한 후보로 떠오른 이유를 분명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없애려는 평화헌법이 노벨 평화상 수상이 확정되면 누가 대표로 상을 받게 되느냐도 화제입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운동을 펼치고 있는 오치아이 마사유키 대표는 일본을 대표하는 아베 총리가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 헌법 9조의 노벨 평화상이 주어진다면 아베 총리가 시상대에 오를지 어떤 수상 소감을 할지 매우 궁금합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지금이라도 헌법 9조 개정 음모를 중단하고 군 위안부 문제 등 반인도적 범죄 행위를 인정하고 사죄해야 합니다. 일본 헌법 9조의 노벨 평화상을 주자는 외침이 국제적인 반향과 동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일본 정치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임을 아베 총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의 세월호 수사 결과 발표, 세월호 특별법에 조속한 제정이 왜 필요한지를
반증한다. 오늘 대검찰청은 세월호 참사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세월호가 무리한 증턴 및 과적을 한 상태에서 조타 미숙으로 침몰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해경의 총체적 부실 대응이 인명피해를 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유병헌 씨 등 세무그룹이 세월호의 구조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과적 운행을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대검찰청의 세월호 수사 결과를 접했을 유가족의 심정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대단히 제한적이며 세월호 참사의 총체적 진실에 접근하고 있지 못합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왜 세월호 특별법이 필요한지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대응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도 해경에 전가할 뿐 4월 16일 아이들이 죽어갈 때 청와대와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전혀 밝히지 못했습니다. 하루빨리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어 진상조사위가 구성되고 유가족과 여야가 참여하는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국민 모두가 수긍하는 수사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대로 세월호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비정규직 탈출이 불가능하다면 대한민국의 희망은 이야기할 수 없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25살 권모 씨가 해고된 지 한 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가슴 아픈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2년간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권 씨는 조금만 참으면 정규직이 된다는 희망에 온갖 어려움을 견디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권 씨는 결국 해직됐고 비정규직의 서름을 토로하며 자신을 성희롱하며 괴롭혔던 어른들을 원망하는 유서를 남기고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2014년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는 대한민국 20대 청춘의 자화상입니다. 한국이 비정규직 탈출이 가장 어려운 나라다. 최근 OECD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중 고작 22.4%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OECD 회원국은 평균 53.8%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OECD 보고서는 한국의 비정규직은 열악한 일자리에 덫에 갇힐 위험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역시 노동자의 3분의 1이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내수 회복은 어렵다고 밝히고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지만 실상은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을 OECD 조사 결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덫을 해소하는 것은 노동과 경제 부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비정규직 청춘에게는 삶의 희망이며 비정규직 가장에게는 가정의 안정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한 문제입니다. 권 씨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